우리가 거의 맨날 먹고 마시는 카페인, 솔직히 뭔지는 알고 먹어야지. 자, 바로 시작할게. 카페인은 탄수 8개, 수소 10개, 질소 4개, 산소 2개를 가지고 있는 알칼로이드계 물질이야. 알칼로이드가 뭐냐면 카페인이란 이름은 1819년 독일의 룽게 아저씨가 커피콩에서 처음 추출해서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커피 안에 있으니까 카페인이라고 해야겠다. 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야. 냄새는 없지만 쓴맛을 내는 백색 분말이지. 카페인 하면 이게 독이다 약이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러니까 내가 한 방에 정리해줄게. 우리나라 식약처는 1인당 하루 카페인 권장량을 성인은 최대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청소년 몸무게 곱하기 2.5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어. 이 기준이 카페인이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되지. 야, 근데 임산부랑 어린이 청소년은 왜 기준이 다르냐? 임산부 같은 경우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 시 유산의 위험이 있고 태아의 신경 발달 장애, 심지어 태아의 카페인 중독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야, 요즘 불임도 많다는데 카페인이랑 임신이랑 상관은 없는 거냐? 카페인을 기준치 이상 다량 섭취하는 경우 여성은 수정란의 착상 가능성 저하, 남성은 정자수가 감소된다는 연구도 있어. 심지어 체외 수정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지.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카페인을 평소보다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야.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불안, 신경과민, 욱하는 성격, 학습 태도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래서 2014년 1월 31일부터 학교 매점이나 학교 주변 상권에서는 고카페인 음식을 판매 금지하고 있지. 광고도 마찬가지야. 커피 우유는 2016년 11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의 TV 시청이 많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광고 제한이 걸려있어. 암튼 임산부든 어린이 청소년이든 카페인의 부작용은 어디까지나 기준치 이상 과다 섭취했을 때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야, 됐고, 내가 하루에 카페인을 얼마나 먹는지 어떻게 하냐?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캔커피 성분표 봐봐. 그럼 카페인 함유량이 여기 있네. 고맙게도 마트에서 파는 커피는 이렇게 카페인 함유량이 잘 나와 있어. 근데 카페에서 파는 커피는 잘 안 나와 있어. 그래도 2020년부터는 전국의 점포 100개 이상이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의무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해봤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엔젤리너스, 스타벅스, 백다방, 투썸 플레이스, 할리스, 탐앤탐스, 에이디아, 메가 커피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와, 이 와중에 메가 커피 용량 실화냐? 스타벅스 2배네? 이 기준대로라면 백다방 아메리카노는 하루에 2잔 마시면 기준치가 초과되는 거지. 근데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야. 초콜릿이 들어간 모든 음식, 공차, 녹차, 심지어 껌, 과자, 사탕에도 들어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생각한다면 커피는 딱 하루에 한 잔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봐야 하는 거지. 그리고 카페인도 간에서 분해하는 거 알고 있나? 그래서 술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 간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돼. 보통 술 마시는 사람은 술 깨려고 커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카페인 덕분에 일시적인 각성 효과로 잠깐 깬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뇌를 속이는 것일 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변하지 않아. 오히려 한국인의 자제력 잃은 음주 패턴 특성상 술이 깼다고 느껴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자신의 주량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셔서 몸을 혹사시키고 수명을 깎아먹는 짓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술 마신 다음날 해장한다고 빈속에 커피부터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야. 안 그래도 알코올로 데미지 먹은 간에 카페인으로 데미지 또 주게 되는 거고 빈속에 커피 채워놓으면 위액이 그냥 한 사발 분비돼갖고 위벽 작살 난다니까. 술을 마셨다면 카페인이 들어간 모든 음식은 손도 대지 말아야 해. 일단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참고로 천조국에서는 술에다가 고카페인 음료 섞어 마셨다가 링컨 아저씨랑 손잡고 산책한다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어. 자, 그리고 약도 마찬가지야. 어떤 종류든 지금 약을 먹고 있다면 카페인 음식은 무조건 피해야 돼. 심지어 그게 다이어트 약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약들이 카페인이 함유된 채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카페인 음식까지 따로 먹게 되면 순식간에 카페인 과잉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약이 아니라 독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약을 처방받을 때에는 꼭 커피랑 같이 마셔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고 못 물어봤다면 그냥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 혹시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약 먹고 커피 마시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영상 끝나고 나가서 가벼운 뜀박질부터 시작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카페인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카페인은 섭취 시에 4-5시간 정도가 지나야 겨우겨우 반으로 줄어들고 10시간이 지나도 4분의 1은 남아있을 정도로 분해 및 배출 시간이 짧지 않아. 근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카페인의 분해와 배출을 조금 더 빠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카페인을 과다 섭취했다면 가벼운 운동은 무조건 해줘야 돼. 자, 이제부터는 카페인의 조금 밝은 면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카페인이 약에 많이 들어간다고 했지? 보통 이런 경우는 메인 약물이라기보다는 메인 약물의 효과를 보조하는 역할로 들어갔는데 카페인 자체가 메인 약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으로 미수가 무호흡증에 사용돼.
되지. 미수가 무호흡증은 미수가로 태어난 아기의 호흡이 20초 이상 멈추는 증상이야. 하지만 이때의 치료법 중 하나로 카페인이 사용되고 있어. 그리고 안구 건조증에 카페인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어. 카페인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안구가 습기 가득 초롱초롱 찰랑찰랑한 눈빛으로 여자를 추가로 이건 카페인과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커피가 암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상당히 많아. 특히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암과 관련된 연구는 카페인의 효과라기보다는 커피에 들어가 있는 다른 성분들에 의한 일들이지. 그리고 카페인이 발기부전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하루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시는 남성이 발기부전을 겪을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는 내용이야. 근데 이것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추가 연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네. 난 어차피 크게 관심 없지만.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혁신적인 카페인 활용 방법인데 카페인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모근이 약해지는 걸 카페인이 방어해 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먹기만 해서는 두피로 전달되는 카페인의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샴푸를 써야만 한다네. 그래서 나온 게 카페인 샴푸. 나도 이걸로 바꿔야 되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면 좋을 듯 싶어. 자, 이제까지 카페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카페인 잘 써서 모두 건강한 카페인 생활하자고. 그리고 구독 좀